예, 메르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메르스 환자가 8명 늘어나서 162명, 사망자가 19명, 그리고 지금 격리자가 이제 6,000명이 넘었었습니다. 6,508명입니다. 자, 메르스가 지금 좀 더 확산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은 삼성병원에서 그간의 이송 요원이나 137번 환자죠. 그리고 14번 환자, 이런 사람이 접촉한 사람의 경로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추적되는 과정에서 지금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은요, 137번 환자 이송요원입니다. 이송요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삼성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을 싣고 거동이 조금 불편한 환자들 침대나 휠체어에 싣고 밀어다 주는 사람들, 특히 뭐 그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도 그 사람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삼성병원 직원도 아닙니다. 파견업체에서 고용해가지고 한마디로 비정규직으로 삼성병원에 보내어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깜짝 놀란 것은요, 지금 삼성병원에 이런 이송요원으로 파견업체, 용역업체에서 보낸 사람이 2,944명입니다. 거기에서 주소나 명단이 정확한 게 2,183명이고 761명은 연락처도 없다는 겁니다. 주거 부정이라는 거죠. 30%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파견업체에 이 사람들 명단을 다, 연락처를 다 요구했는데 확인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의 파견 근로, 비정규직 심각한데요. 주소조차도 없는 비정규직을 병원에 파견해서 이번에 이 메르스라는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부분을 전파하는 일종의 숙주 역할을 이분이 지금 하고 다니는 겁니다. 겉으로요, 멀쩡하고 아주 훌륭한 시설과 최고의 의사를 바쳤지만 그 이면에 파견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도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요 환자들을 밀고 다니다가 거기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걸 추적할 수 있는 사람도 30%가 주소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14번 환자가요, 그 슈퍼 감염자인데 접촉한 사람이 893명인데 서울시에 사는 사람이 370명, 그리고 그 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된 사람이 117명이었답니다. 거기에 2명이 감염됐다. 전화를 해가 전부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137번 환자가 6월 1일부터 10일 사이 9일간에 1차로 밀착했던 사람이 456명이고요. 실제로 스쳐 지나간 사람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또 메르스 환자가 더 나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메르스가, 오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타가 한국에 와서 온 사방을 씹게 다닌다. 메르스는 한국에 어쩌다가 우연히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메르스가 결국은 한국 사회의 병원, 금력, 또 고용, 병문안, 또 사회의 습관, 후진적인 시민의식, 또 정부의 미숙한 대처, 또 대기업에 꼼짝 못하는 한국 사회의 관료들, 더 나아가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여야 정치인들, 이런 모든 허점 속에서 메르스가 다 스며들어서 그래서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요, 정확한 데이터만 갖고 있고 정확하게 얼만큼이 접촉이 되었고 얼만큼이 감염이 있다, 우리 의사들이 몇 명이 감염됐다, 이런 걸 제대로만 보고를 다 하고요, 그걸 제대로 집계내는 통계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저 병원을 폐쇄해야 된다고 조기에 삼성병원을 폐쇄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후진적인 시스템이요, 메르스를 완전히 그냥 스스로 번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 메르스 유력 의심자가요, 검사를 받으러 가자 이러는데도 검사를 거부하다가 지금 이제 고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3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 의식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딱 메르스가 지금 한국에 토착병화되어서 코러스로 바뀌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국민의식 수준에 맞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덜 떨어진 시스템과 의식이 메르스의 창궐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요, 박원순 시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랐었습니다. 자,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박원순 시장의 여론조사 1위가요 또 보여지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에서 잘못 대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징계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메르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의 와중에 이 전쟁이 끝나는 대로 너희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 다 처벌하겠다. 이것도 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세계보건기구 조사단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랑이까지 벌였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메르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밥집에 가서 밥 먹으면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는 국밥집에 가서 밥 먹으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거기 가야 되고, 대통령이 삼성병원에 가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제 메르스를 둘러싼 정치판의 웃기는 행보,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가 찰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새정년 정책위에서요, 지역차별 발언이나 종북 비하 발언을 하게 되면 혐오 발언으로 간주해서 제재하는 법안을 갖다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발언들을 거론해서 혐오 발언 제재를 하겠다. 즉 홍어, 그 다음에 잡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런 발언 취지가 이해가 저는 안 가는 것도 아니라고 전혀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현재 종편에 출연을 못하는 거죠. 이유가 결국은 뭐 비판을 세게 했다, 막말을 좀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 이유로 하나로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보다도 더 숱한 막말들을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향해서 퍼부어대는 평론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보수 평론가들 중에도요, 줄 제대로 뭐 어디 쓴 사람들은 막말을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향해서 퍼부어댑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도 출연을 정지하고 저도 정지했다면 제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런 막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진짜로 종편에서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새정년에 혐오 발언 제재 법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요, 홍어를 처벌하면 문둥이라고 하는 것도 처벌해야 되고요, 과맥이라고 하는 발언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잡발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말을 해도 처벌해야 됩니다. 저는요, 숱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거구라고 하면서 수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꼴이고 거구입니까? 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듣기는 싫죠. 그렇다면 좌빨 수꼴을 같이 처벌을 하라,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말하면 처벌하고요, 반대로 경상도 사람을 통해서 경상도 사람한테 보리문둥이, 과메기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건 괜찮고, 그 다음에 보수 인사들한테 숫골이라고 하면 괜찮으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법은 행평성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요, 막말 처벌법은 공평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막말한다는 사람을 제재를 하려면 그것도 좀 공평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새정년이 윤리심판원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정청래 의원이 거기에도 넘어갔었지만, 말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심판하는 내부 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거론된 사람이 한국일보 여자 기자분인데, 막말로 하면 정말 기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을 넘어선 막말을 하신 분이 막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새정년 내부 기구에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한국일보의 서화수 기자라는 분인데 기자 출신이죠. 선임 기자. 지금은 기자가 아닌 걸로 봅니다. 근데 이분이요. 박근혜는 과연 부정 당선된 X답다. X는 딱 한자겠죠. 여자를 비하는 한자짜리요. 그 다음에 이왕구 도둑놈 XX. 이것은 개의 어린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그 말하고 똑같겠죠. 또 이왕구 XX 연봉은 새누리당 찍은 놈들이 따로 내라. 그것도 방금 앞에 말한 거하고 같겠죠. 개 쓰레기인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쓰고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면서 니들이 연봉으로 1억 3천 쳐드시는 국회의원이냐, 세금으로 그걸 다 먹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후보가 730 재보선에 동작을 해서 낙선하니까 노회찬 의원은 안철수 의원 지역구를 되찾으시기를 라고 이렇게 나경원 따위가 국회의원이라니 갈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직후에는 문재인 찍은 사람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글이 박힌 티셔츠를 입고 다녔고요. 그 인증사진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막말로 한못을 했던 분이 막말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이 되면 어지간한 막말에 대해서는 이분보다 더 심한 막말을 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아마 세정연에서 막말로 처벌받을 사람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홍어가 듣기 싫으면요 과메기나 문둥이라는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숫꼬리, 그 다음에 잡발 공평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